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막막하시죠? 남들은 집값 올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들 눈치 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으로 매달 15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 매길 때 쓰는 집값이 12억만 안 넘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줄 알았는데 딱 이거 하나 몰라서 나중에 내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 내 돈 수억 원 지키기 위해 오늘 꼭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이 허무하게 당하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배우자 문제입니다. 보통 4명의 집이니까 나중에 내가 떠나도 아내가 알아서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를 연금 수령인으로 함께 등록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가시는 그 순간 연금은 즉시 끊깁니다. 공식 용어로는 연금 수령권자 지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부부 두 사람 모두의 평생 권리를 처음부터 묶어놓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청서에 있는 작은 체크박스 하나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공동 수령인으로 지정합니다 라는 이 칸에 체크 하나 안 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서울 강남에 8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박영수님은 매달 14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쳐 매달 200만 원으로 부부가 넉넉하게 생활하셨죠. 그런데 3년 뒤 박영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배우자분의 통장에는 140만 원이 아닌 0원이 찍혔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신청 당시 배우자 공동수령으로 등록 안 하셨습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명확한 규정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체크박스 하나 놓친 결과로 한 달에 140만 원,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라는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서류 쭉 내밀며 사인하라고 할 때 본인이 직접 확인 안 하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가입 조건 5가지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신청조차 못합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 나이입니다. 반드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54세 11개월은 절대 안 됩니다. 정확히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가 넘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0세, 아내가 52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앞으로 사실 날이 길기 때문에 당장 받는 금액은 적더라도 평생 받는 총액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값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집값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고파는 시장 가격이 15억이라도 나라 기준 가격이 11억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10억이어도 공시가격이 12억 1천만 원이면 탈락입니다. 이 기준 가격은 매년 4월에 발표되니 국토부 사이트에서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보유 개수입니다. 원칙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시골집 한 채가 있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초기 보증료입니다. 일종의 가입비인데 집값의 1.5%를 처음에 내야 합니다. 8억 원 집이면 1,200만 원, 10억 원 집이면 1,500만 원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면 연금 받을 돈에서 미리 차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매달 받는 월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매년 내는 보증료입니다. 연금으로 받은 총액의 0.75%를 매년 보험료처럼 냅니다. 만약 10년 동안 1억 원을 받았다면
그의 보증료는 75만 원입니다. 이 돈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주택연금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 집가, 주택수,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이 5가지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들을 다 알아도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면 집이 나라거 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면 집이 나라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자식들은 집도 못 물려받는 거잖아. 절대로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해도 집은 여전히 여러분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여러분 이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냥 저당권만 설정합니다. 이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랑 똑같은 겁니다. 집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팔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던 돈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만 님 이야기입니다. 김정만 님은 은퇴 후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주택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합치면 190만 원입니다. 부부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김정만 님은 5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면 집이 나라 거 되는 거야. 자식들한테 집도 못 물려줘. 김정만 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5년 동안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만 버텼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나가면 그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 가입해도 집은 어르신 거예요. 나중에 집값 오르면 차액은 자녀분들 가져가세요. 그때서야 김정만 님은 신청했습니다. 70세에 신청하니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9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65세에 신청했으면 110만 원 받았을 겁니다. 5년 차이로 한 달에 15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평생으로 치면 수천만 원입니다. 오해 하나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착각이 이겁니다. 자식들한테 빚 남긴다는 거죠.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급 상환 원칙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자녀가 차액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지가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해서 30년 동안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0년 후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6천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냥 손해를 떠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증입니다. 자녀는 한 푼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 집값이 10억이 됐습니다. 받은 돈 3억 6천만 원 빼고 6억 4천만 원은 자녀에게 갑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핵심입니다. 손해는 나라가 보고 이익은 자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신청 안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장호님입니다. 이장호님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하셨습니다. 자녀들한테 빚 남길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택연금 받으면 나중에 애들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7년 동안 참았습니다. 자녀들한테 매달 용돈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었습니다. 생활비 보내드리느라 본인들 노후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72세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병원비 내느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병원 사회복지사가 주택연금을 추천했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은 자녀분들이 빚 갚을 필요 없어요. 국가보증이에요. 이장호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72세에 신청하니까 한 달에 130만 원 나왔습니다. 만약 65세에 신청했으면 150만 원 받았을 겁니다. 7년 차이로 한 달에 20만 원씩 손해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못 받은 돈은 얼마일까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또 곱하기 7년을 하면 1억 2,600만 원입니다. 영원히 못 받는 돈입니다. 자녀들도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보내느라 힘들었습니다. 오해 하나가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더 심각합니다. 배우자 문제입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를 공동수령인으로 등록했으면 평생 받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셔도 아내가 계속 받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셔도 남편이 계속 받습니다. 하지만 공동수령인으로 등록 안 했으면 끊깁니다. 이 부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명환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최명환님은 68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 아파트 공시지가 7억 원, 한 달에 12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담당자가 물어봤습니다. 배우자분도 공동수령인으로 하실 건가요? 최명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명의 집인데 당연히 나 혼자 하는 거 아닌가? 아내는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알아서 받겠지. 그래서 본인 혼자만 수령인으로 등록했습니다. 2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매달 12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최명환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배우자분 통장에 120만 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왜 연금이 안 나와요? 담당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계약 당시 남편분만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동수령은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집 제 집인데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연금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 배우자분은 그 자리에서 멍해지셨습니다. 체크박스 하나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작은 네모칸 하나만 체크했으면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배우자분은 국민연금 50만 원으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평생이면 얼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이런 소문 많이 들으셨죠? 100세까지만 준다던데? 완전히 거짓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입니다. 100세, 105세, 110세까지 살아도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105세까지 주택연금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보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사실수록 이득입니다.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급하게 신청해서 손해본 분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명환 님입니다. 박명환 님은 75세였습니다. 주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100세까지만 준대. 빨리 신청해야 해. 박명환 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 지금 75세인데 25년밖에 못 받네? 빨리 신청해야겠다. 그래서 급하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명환님 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려면 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박명환님은 통장에 현금이 1억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한테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세까지만 준다는데 빨리 신청해야 해서 그래. 자녀도 급하게 대출받아서 5천만 원 드렸습니다. 박명환님은 대출 다 갚고 주택연금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주는 거였습니다. 100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거였습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녀한테 5천만 원 빌리느라 자녀가 대출 이자 내고 있습니다.
만약 천천히 준비했으면 자녀 돈 안 빌려도 됐을 겁니다. 오해 하나가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오해하십니다. 한 번 하면 절대 못 푼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있습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3년 이후 해지하면 받은 연금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은 다시 여러분 소유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저당권도 말소됩니다.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망설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분이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윤태식 님입니다. 윤태식 님은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울산 아파트 공시지가 8억 원. 주택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140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절대 못 푸는 거라던데.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지? 혹시 자녀가 이 집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3년을 망설였습니다. 68세가 되어서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년 늘어나니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5세에 신청했으면 140만 원 받았을 겁니다. 3년 차이로 한 달에 20만 원씩 손해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영원히 못 받는 돈입니다. 오해 하나가 5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크리스트를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조차 못하십니다. DTS로 읽었을 때 시청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긴박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유지하면서 문체를 간결하고 강렬하게 다듬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교체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 꺼내서 하나씩 체크하며 들으십시오. 첫 번째, 나라에서 정한 집값을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세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실제 집값이 15억이어도 나라 기준 집값이 11억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10억인데 나라 기준이 12억 1천만 원이면 가입이 안 됩니다. 5분이면 확인하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주소를 입력해 보세요. 이걸 몰라서 헛걸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만 55세가 넘으셨나요? 생일이 단 한 달이라도 남았다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히 만 55세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넘으면 가능하지만 여기서 비결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남편이 70세, 아내가 65세라면 아내 기준으로 신청할 때 평생 받는 총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 꼭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1억이든 3억이든 깨끗하게 정리해야 신청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서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현금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받을 연금에서 미리 떼고 갚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면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급적 현금으로 미리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연금 받는 방식을 상의하셨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배우자를 공동수령인으로 넣지 않으면 내가 떠난 뒤 연금이 끊깁니다. 신청서에 있는 배우자 공동수령인 지정이라는 칸에 무조건 체크하십시오. 이 체크 하나가 평생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을 지켜줍니다. 부부가 함께 평생 받을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다섯 번째,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최대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 혹은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인지 꼭 물어보세요. 이거 확인 안 해서 연간 360만 원을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섯 번째, 가입비 성격의 초기 보증료를 준비하셨나요? 나라 기준 집값의 1.5%를 내야 합니다. 8억 원 집이면 1,200만 원, 10억 원 집이면 1,5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자녀에게 급하게 빌리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 받을지 기간을 정할지 결정하셨나요? 평생 받는 종신형과 10년이나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더 많이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0세 넘어서도 똑같이 나오는 종신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덟 번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하셨나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6월 100만 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전화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고지서 보고 당황하시면 늦습니다. 아홉 번째,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도 확인하셨나요? 주택연금 소득 때문에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어보세요. 30만 원 받던 기초연금이 1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계산기에 넣어봐야 합니다. 열 번째, 장기요양 등급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라면 우대형으로 신청에 매달 2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인정서 사본을 미리 챙겨서 신청할 때 꼭 제출하세요. 서류 한 장 차이로 평생 2,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고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단계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택연금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상월 지급액 계산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입력하세요. 공시지가 입력하세요. 본인 나이 입력하세요. 배우자 나이도 입력하세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귀하는 한 달에 XXX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메모해 두세요. 스크린샷 찍어 두세요. 나중에 상담받을 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찾으세요. 홈페이지에 지점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입력하세요. 가까운 지점이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같이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주택연금 상담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예약 날짜 잡으세요. 가능하면 평일 오전이 좋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상담이 더 자세합니다. 세 번째 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등기부등본 한 통, 주민등록등본 한 통,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신분증 원본, 배우자 신분증도 준비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면 잔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있으시면 등급인정서 사본도 준비하세요.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당일 가서 빠뜨린 거 있으면 다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대출이 남아있으면 먼저 갚아야 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세요. 현금이 부족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으로 받을 돈에서 미리 차감하는 방식. 이 경우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일시 대출을 받아서 갚는 방식. 이건 나중에 주택연금 받으면서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지점에서 상담받을 때 물어보세요. 직원이 계산해 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하세요. 지점 방문하시면
직원이 신청서를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공동 수령인 체크박스.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직원이 배우자분도 공동 수령인으로 하실 건가요? 물어봅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라고 답하세요. 절대로 혼자만 하지 마세요. 신청서 작성 끝나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초기 보증료 납부합니다. 계약 완료되면 보통 2주 후부터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연금 신청 5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산기로 금액 확인 지점 예약 서류 준비 대출 상환 계획 신청 및 계약. 이 순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연금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주택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33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주택연금 계약서 사본 가져가세요.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 줍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주택연금 월 120만 원 받으시면 합쳐서 200만 원입니다. 아직 국민연금 신청 안 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세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랑 비슷한 제도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겁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세요. 네 번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신청하세요. 등급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옵니다. 비용도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주택연금 우대형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실버론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겁니다. 금리가 연 2% 정도로 정말 쌉니다. 은행 신용대출은 연 10% 넘는데 실버론은 2%입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병원비, 장례비 같은 급한 돈 필요할 때 쓰세요. 여기까지 주택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5가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농지연금, 장기요양보험, 실버론. 이 5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주택연금 하나만 받지 마세요.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를 공동수령인으로 반드시 포함하세요. 체크박스 하나가 평생 월 100만 원 이상을 지켜줍니다. 셋째, 나이 1살 차이로 월 10만 원 이상 손해볼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안 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나이가 1살만 늘어도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65세에 14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68세에 신청하면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못 받은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것부터 하세요. 첫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집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택연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하세요. 이 2가지만 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앞으로 비슷한 제도 보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배우자 공동 수령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연금이든
어떤 제도든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혼자만 받다가 먼저 가시면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농지연금, 개인연금, 모든 연금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도 평생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께 필요한 최신 정보를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집 있는데 생활비 부족하신 분, 은퇴 후 노후 준비하시는 분,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신 분, 이런 분들께 이 영상 하나가 평생 월 100만 원 이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